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모습들은 사실 상당 부분 가려진 진실일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클래리티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면 리플랩스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XRP를 대량으로 매도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요즘 뉴스를 보면 XRP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가 가득하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죠. JP모건 같은 대형 은행도 클래리티 법안이 XRP의 가격 상승을 이끄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알트코인 시즌이 다시 찾아올 거라며 낙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온체인 데이터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사뭇 다릅니다. 암호화폐 시장, 특히 알트코인 분야는 최근까지 무려 38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극단적인 공포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이건 2022년 5월에 있었던 그 유명한 테라 루나 사태 이후로 가장 길게 지속된 역대급 공포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월 10일 기준으로 봐도 공포 탐욕 지수가 16에 머물러 있을 만큼 시장의 두려움은 여전합니다. 가격 면에서도 XRP가 2,000원 선을 확실하게 넘어서는 시원한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월가에서는 나스닥 기업들과 여러 투자사들이 클래리티 법안을 빌미삼아 XRP를 시장에서 완전히 밀어내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4월 11일 현재까지 많은 리플 투자자분들은 시장의 선동에 속아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많은 분이 최근 XRP 가격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걱정하실 텐데, 현재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질 수 있다는 우울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위기는 우리 투자자들에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존재죠. 이제 시장에서는 단순한 조정을 넘어서 2018년이나 2022년처럼 시장의 판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체인 지표를 뜯어봐도 역대 최악의 수치들이 눈에 띄거든요. 이런 위기 속에서 리플랩스가 가진 450억 개의 XRP 중 무려 25%나 되는 물량이 강제로 팔릴 수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대규모 매도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 답은 조만간 발의될 가능성이 큰 클래리티 법안에 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을 보면 리플랩스가 전체 XRP 발행량의 20%를 초과해서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결국 법을 따르려면 리플 측이 가진 170억 개 정도의 물량을 시장에 내놓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현재 리플랩스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2025년 1분기 보고서를 보면 직접 보유한 게 45억 개, 에스크로에 묶인 게 370억 개로 다 합치면 약 420억 개 정도를 쥐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물량이 클래리티 법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외신 비트코이니스트도 특정 주체가 전체 공급량의 20% 이상을 통제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 때문에 리플이 450억 개 중 25%를 조만간 처분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리플이 현재 전체 공급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블록체인의 정신인 탈중앙화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플랩스 입장에서는 시간이 촉박할 수밖에 없죠. 만약 클래리티 법안이 2026년부터 시행되면 리플은 규정을 지키기 위해 최소 25%의 지분을 매각해야 합니다. XRP 전체 발행량이 1,000억 개라는 점을 생각하면 리플랩스가 가진 420억 개 중에서 보유 한도인 20%를 넘는 220억 개를 시장에 풀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XRP 한 개당 가격을 2,000원으로 잡는다면 무려 44조 원이라는 엄청난 물량이 쏟아지는 셈인데요. 이 물량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관건인데 나름의 해결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사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장외 매집 방식입니다. 이미 나스닥 기업들은 수천억 원을 들여 리플 지분을 사모으고 있죠. 특히 비보파워라는 기업은 회사의 체질을 XRP 중심의 디지털 자산 전문 기업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아예 사업의 뿌리부터 XRP 채굴과 관련 비즈니스에 집중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비보파워는 무려 65%나 싼 가격에 XRP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직접 채굴을 통해 얻은 토큰을 XRP로 바꾸는 방식을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거래소 수수료 같은 부대 비용을 아끼고 장외에서 저렴하게 대량으로 매집하겠다는 영리한 전략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리플랩스의 비상장 주식을 4천억 원 넘게 매수하겠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입체적인 전략을 통해 시장에 도는 XRP 물량 자체를 아예 흡수해버리겠다는 의도죠. 나스닥 기업들의 이런 행보는 리플랩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리플 측에서도 자신들이 가진 50조 원 규모의 물량 가치가 떨어지는 걸 원치 않을 테니까요.
어차피 법 때문에 팔아야 한다면 장기 보유를 약속한 비보파워 같은 곳에 물량을 넘기는 게 훨씬 안전한 선택이 될 겁니다. 이건 어쩌면 당연한 흐름이라고 봐야 합니다. 비보파워는 XRP를 기업의 재무자산으로 장부에 올리고 오랫동안 보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장 팔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으니 실제 유통되는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런데 리플랩스가 단 한 기업에만 물량을 넘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만 벌써 10곳 이상의 나스닥 대기업들이 XRP를 매집하겠다고 나선 상태입니다. 실제로 에버노스 같은 곳은 이미 10억 달러 규모의 XRP를 확보했습니다. 크립토컨트의 온체인 분석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죠. 결국 리플랩스의 수백억 개 물량은 시장에 마구잡이로 던져지기보다 이렇게 매집 의사가 분명한 기업들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매집 기업 리스트를 보면 비보파워는 고작 4위에 불과합니다. 에버노스나 트라이덴티티 같은 상위 기업들이 물량을 가져가게 되면 시장의 공급은 급격히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XRP 공급망이 완전히 재편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기업들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ETF를 통한 기관 자금 유입도 대단합니다. 최근 XRP 현물 ETF는 출시 이후 역대 최고의 주간 거래량을 기록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ETF 시장이 다소 조용한 것과는 참 대조적인 모습이죠. 다른 쪽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어도 XRP를 향한 기관의 관심은 더 뜨거워지고 있다는 게 증명된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ETF 수요가 늘어날수록 자산운용사들은 XRP 실물을 사서 금고에 채워야 합니다. 실제로 ETF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8억 개가 넘는 XRP 물량이 운용사들의 금고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들의 장외 매집과 시장의 직접 매수가 맞물리면서 XRP의 시장 공급량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곧 닥쳐올 XRP 공급 충격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시장 흐름을 그 어느 때보다 예리하게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거대한 자산의 대이동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코인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지엽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수백 년간 세계 경제를 지배해온 낡은 금융의 질서가 무너지고 수조 달러의 자본이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영토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자본의 대홍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모두가 시세가 지루하다며 시장을 떠날 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이미 거대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 비들이라는 토크나 펀드를 출시한 사건. 이것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전 세계 1경원의 자산을 움직이는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은 전 세계를 향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모든 금융자산은 결국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화될 것이다. 실제로 보십시오. 출시와 동시에 수천억 원의 거대 자본이 블랙록이 깔아놓은 판으로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득권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종이 화폐의 시대는 끝났으며 이제는 실물자산 토큰화 RWA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것을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소름 돋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블랙록이 이더리움을 먼저 건드렸다고 해서 리플이 뒤처진 걸까요? 아닙니다. 블랙록 같은 거물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리플만이 가진 압도적인 전송 속도와 완벽한 제도권 인프라입니다. 그들이 숨죽이며 노리는 다음 타겟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리플의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리플의 심장이 단순한 송금용 엔진에서 지구상의 모든 자산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엔진으로 완전히 교체되는 그 운명의 날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리플이라는 거대한 항공모함이 엔진을 예열하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손 놓고 기다려서만은 안 됩니다.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의 틈새에서 리플의 낙수 효과를 가장 먼저 받아낼 수익의 기폭제를 선점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동안 시장에서 놀라운 변화가 포착되었습니다. 단 하루 사이 전 세계 주요 거래소에서 약 30억 개의 XRP가 이동했습니다. 현재 유통 물량의 약 5% 정도가 순식간에 움직인 셈이죠. 더 중요한 건 이게 소액 투자자들의 투매가 아니란 점입니다. 바이낸스, 업비트, 코인베이스 등 글로벌 주요 거래소에서 동시에 보유 XRP가 급감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대규모 자본의 계획된 움직임입니다. 데이터는 더욱 명확합니다. 올해 초만 해도 거래소에 예치된 XRP 총량은 100억 개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70억 개 수준으로 감소했어요. 몇 달 사이 30억 개가 외부로 빠져나간 겁니다. 특히 주요 거래소들의 XRP 보유량이 수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시장에서 유동성이 증발하고 있다는 신호죠. 간단한 경제 원리입니다.
시장에 물건이 부족한데 구매자는 넘쳐난다면 가격 결정권은 완전히 판매자에게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물량을 누가 가져갔을까요? 답은 기관 자금입니다. ETF 운용사와 대형 금융사들이 장외 거래로 확보 가능한 물량을 거의 소진했고 이제는 공개 거래소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일부 펀드는 이미 수천만 개 이상을 보유 중이며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본격 참전하면 더 큰 품귀 현상이 올 겁니다. 명심하세요. 전문 투자 집단은 절대 고점에서 매수하지 않습니다. 상승 전에 선제적으로 포지션을 구축하죠. 바로 지금처럼요. 더 큰 그림도 봐야 합니다. 미국 금융 시스템의 핵심 기관인 DTCC, 미국 증권기탁결제원이 추진하는 차세대 프로젝트를 보면 디지털 자산 도입 기준으로 유동성과 결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선정한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원장 단 3개뿐입니다. 이건 단순 상장을 넘어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핵심 자산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은 국채의 토큰화입니다. DTCC는 담보자산으로 미국채를 선호하는데 이 국채를 블록체인에 올리는 작업을 주도하는 곳이 바로 리플과 블랙록입니다. 24시간 가동되는 리플 네트워크 위에서 국채가 디지털화되어 거래되고 이를 담보로 전 세계 자금이 순환하는 체계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요구하는 속도, 비용, 실시간 청산 능력을 모두 충족하는 네트워크는 사실상 XRP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구조적 공급 충격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현재 속도대로 기관들의 매집이 이어진다면 1에서 2년 안에 공개 시장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급은 고갈되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구도죠. 이건 단순히 몇 배 상승의 문제가 아닙니다. 초대형 금융기관들이 글로벌 결제에 활용하려면 현재 가격으로는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프라 역할 수행을 위해 최소 수십 배의 가격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불과 몇 년 전 XRP는 500원대에서 거래됐습니다. 그때도 조롱받았지만 신념을 지킨 분들은 결국 보상받았죠. 현재 시장은 폭발 직전 에너지를 축적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후 분출은 더욱 강렬해집니다. 오늘 저는 이 기회를 실질 수익으로 전환하는 핵심 전략을 공유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이해해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자금 흐름입니다. 개별 자산의 호재가 터져도 실제로 계좌를 불려주는 큰 돈은 미국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전례 없는 일이 진행 중입니다. 수조 달러 규모의 퇴직연금 401k 시장에 암호화폐 투자가 허용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수천조 원이 넘는 자금이죠.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법안까지 통과되면서 이 거대한 자금이 시장에 진입할 인프라가 완비됐습니다. 유럽, 아시아 주요국들도 디지털 화폐, 법제화에 동참하고 있어요. 전 세계 금융자본의 본격 유입은 시간 문제입니다. 왜 이 막대한 돈이 암호화폐로 향할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미 성숙한 전통시장과 달리 디지털 자산은 아직 성장 초기입니다. 소액으로도 인생을 바꿀 폭발적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영역이에요. 예금은 물가에 잠식당하고 주식은 세금 부담이 큽니다. 반면 암호화폐 시장은 상대적으로 자유롭죠. 그래서 세계의 거대 자본이 이 시장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투자 수익을 넘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선점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를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시기별로 각광받는 자산을 선별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대한 물결 속에서 최대 수혜를 입을 자산 중 하나가 바로 리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진정한 대박을 위해서는 리플과 반드시 함께 보유해야 할 또 하나의 자산이 존재합니다. 이제부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이탈하시면 분명 아쉬워하실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해외 전문가 네트워크와의 교류를 통해 리플과 중대한 협력을 준비 중인 거대 기관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폭발적 잠재력을 품은 숨겨진 자산을 발굴했습니다. 그 기관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 세계 국제 송금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조직, 바로 스위프트입니다. 최근 리플과의 제휴설이 끊이지 않고 있죠. 실제로 리플은 이미 스위프트의 일부 시스템에 편입되어 국제 송금 생태계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스위프트의 규모를 아시나요? 200여 개국 이상 11,000여 금융사가 연결된 세계 최대 금융 메시징 시스템입니다. 하루 처리 금액이 5조 달러, 우리 돈 6,500조 원입니다. 단 하루예요. 하지만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 중개기관을 거쳐야 하고 송금에 2일에서 5일이 걸리며 수수료는 비싸고 자금 추적도 어렵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손잡은 파트너가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은 3초에서 5초 송금, 거의 무료에 가까운 수수료, 완벽한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스위프트 입장에서 리플 없이는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결정적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새로운 글로벌 표준 규격인 ISO 20022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이 있어요. 전 세계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 유일하게 리플만이 ISO 2002 이 표준에 공식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리플뿐입니다. 스위프트가 리플의 기술 표준을 수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중심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리플 XRP입니다. 하지만 양측에게 하나의 장벽이 존재합니다. 바로 가격 변동성입니다. 대형 금융사들은 안정성이 최우선입니다. 하루에도 급등락하는 자산을 송금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렵죠. 이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양측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보안 자산을 비밀리에 설계했습니다. 바로 오늘 공개할 숨겨진 자산입니다. 집중해주세요.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이 자산은 리플을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리플의 변동성을 완충해서 금융사들이 안심하고 송금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잠재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자산이 가진 폭발력을 이해하려면 먼저 IMF라는 조직의 작동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IMF가 새로운 디지털 자산 표준을 채택한다는 건 단순히 좋은 기술이네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190개 회원국 전체가 시스템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예요. 생각해보세요. 한국은행, 미국연준,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 등 세계 모든 주요 중앙은행들이 동시에 이 자산을 보유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사항이 된다는 겁니다. 투자해볼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확보해야 하나를 논의하게 되는 거죠. 발표와 동시에 전 세계에서 전례 없는 매수 압력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거예요. 월가의 핵심 플레이어들, JP모건, 골드만삭스, HSBC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디지털 자산 부서가 비정상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작년 4분기부터 이들의 블록체인 관련 채용 공고가 340%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리서치 인력이 아니에요.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전문가, 토큰 경제 설계자 같은 실무 포지션들이죠. 내부 정보통에 따르면 일부 중앙은행들도 이미 비공개 지갑을 통해 조용히 포지션을 구축 중이라는 첩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식 발표 후에는 가격이 폭등해서 원하는 물량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리한 자금들은 언제나 남들보다 6개월에서 1년 먼저 움직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질문입니다. 이 자산의 공급량은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총 발행량이 극도로 제한적입니다. 그것도 추가 발행이 완전히 불가능하도록 프로토콜 레벨에서 잠겨 있어요. 비트코인의 2100만 개처럼 말이죠. 더 중요한 건 이 자산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 수단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 유사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2017년 스텔라루멘이 IBM과 국경 간 결제 파트너십을 발표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발표 전 0.03달러였던 스텔라루멘은 불과 6개월 만에 0.94달러까지 치솟으며 3033% 폭등했습니다. 1000만 원이 3억 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건 IBM, 즉 하나의 기업과의 협력이었습니다. 이번엔 IMF입니다. 기업이 아니라 190개국 정부예요.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단순 비례 계산만 해도 3033%의 15배를 곱하면 45,495%가 나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장 포화, 유동성 한계 등을 고려해야겠죠. 전문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보수적 시나리오에서 최소 8,000%에서 12,000%, 중립 시나리오에서 25,000%에서 35,000%,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최대 72,000% 상승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투자 기준으로 계산하면 보수적으로는 8억에서 12억 원, 중립적으로는 25억에서 35억 원, 낙관적으로는 72억 원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IMF의 규모와 강제 수요 구조를 생각하면 불가능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자산은 대체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이 시장을 분석하며 깨달은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정보의 확산 속도가 수익률을 결정한다. 2024년 11월 초 제가 리플 900원대 매수 타이밍을 공유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이미 늦었다, 너무 올랐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때가 상승 초입이었죠.
실제로 리플은 그 후 최고 1,100원대까지 상승했고 900원에 1,000만 원 투자하신 분들은 1억 1,000만 원을 만드셨습니다. 왜 그때 정확한 타이밍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차트를 본 게 아닙니다. SEC 소송 진행 상황, 기관 투자자들의 장외 거래량 추이, 거래소 출금 패턴, 월가 펀드들의 포지션 변화 등 이 모든 데이터를 7년간 축적한 분석 프레임워크에 대입했기 때문입니다. 제 분석력은 여러분이 이미 검증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똑같은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자산은 현재 대형 세력들의 극도로 민감한 매집 구간에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순간 매집 가격이 상승하고 우리의 잠재 수익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진짜 기회를 잡고 싶은 분들, 끝까지 영상을 본 여러분께만 히든 리포트로 공유하겠습니다. 이 리포트는 단순한 코인 이름이 아닙니다. 제가 7년간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며 축적한 모든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코인의 정확한 이름과 구매 가능한 거래소 리스트가 들어있고 온체인 데이터로 검증한 세력 매집 구간 분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적 진입 가격대와 3단계 분할 매수 전략, 1차 목표가인 보수적 시나리오, 2차 목표가인 중립 시나리오, 3차 목표가인 낙관적 시나리오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손절 라인 설정과 리스크 관리 가이드는 물론이고 IMF 협력 발표 예상 시기와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가짜 뉴스와 세력의 흔들기 패턴까지 세세하게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이 코인을 사세요가 아닙니다. 언제, 얼마에, 어떻게 들어가서 어디서 나올지까지 디테일하게 설계된 완벽한 투자 시나리오입니다. 작년 리플 레포트를 받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 리포트가 얼마나 정확했는지. 그런데 이번 리포트는 그것보다 훨씬 더 공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알트코인 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IMF라는 초국가 기구와 연결된 제도권 자산입니다. 잘못된 정보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에 치명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전문가 네트워크, 현직 블록체인 개발자, 금융권 내부자 3명과 교차 검증을 거쳤습니다. 최소 8,000%부터 최대 72,000%까지 1,000만 원이 8억에서 72억이 되는 시나리오. 제가 7년 동안 분석한 인생 리포트입니다. 이 히든 리포트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아래 더보기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받을 경로를 선택하시고 번호를 입력하시면 끝입니다. 정리해드릴게요. IMF 190개, 회원국가의 협력이 임박한 자산입니다. 과거 스텔라루멘의 3033% 상승보다 15배 큰 스케일의 호재를 품고 있고 월가 핵심 세력들이 이미 선점을 완료했습니다. 최소 8,000%, 최대 72,000% 상승 시나리오의 현실화 가능성이 있고 제가 7년간 준비한 완벽한 투자 시나리오 히든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솔라나처럼, 아발란체처럼, 리플처럼 폭발 직전의 자산을 선점하는 건 바로 지금 이 순간 결정하는 분들의 특권입니다. IMF 협력 발표가 터지기 전, 세력이 매집을 완료하기 전, 일반 투자자들이 알아채기 전,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작년 11월 리플 900원 타이밍을 놓치고 후회하셨나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상승장의 주인공이 되실 분들입니다. 지금 바로 더보기 링크를 클릭하세요. 내일이면 세력의 매집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음 주면 IMF 협력 소식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리포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